안녕하세요. 해외 선물과 주식을 밤에 만나보는 마홍일의 해주야 진행의 강채원입니다. 자, 오늘 미국 FOMC 회의를 하루 앞두고 외국인 관망세 보인 가운데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대형주 위주로 상승하면서 시장에 탄력을 불어넣었는데요. 이 외국인 역시 막판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이 시장에 힘을 한층 더 실었습니다. 특히 이 기관의 3거래일 연속 이어지는 매수 행진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오늘 저희와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무료 상담 열려 있는 거 아시죠? 전화번호 02-2077-6252번으로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으로 열려 있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홍일의 해주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홍일의 해주야의 마홍일 대표입니다. 자, 해주야, 해외 선물과 주식, 다 알려드리는 프로죠. 여러분들의 그런 질문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그런 좀 약간 이슈도 있었고요. 또 뭐 종목 자체가 수익도 많이 나는 바람에 정말 난리가 났던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마스터 테마주 차트, 마테차의 줄임말이죠. 전찬남 전문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마스터 테마주 차트, 마테차 KW 트레이딩 소속 전문가 영웅 전찬남입니다. 지난주와 다르게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여전히 한파고 아주 매우 춥죠. 추운 날 따뜻한 군고구마가 생각나는 것처럼 오늘도 전찬남이 시청자분들을 위해 뜨거운 전찬남 전국민 공개 추천주 2선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채널 고정 안 하면 시청자분 손해예요. 그만큼 추천주에 대한 승률이 너무 좋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의 주식시장의 시황과 또 금요일 주식시장 시황 한번 짚어주시죠. 예, 지난주 뉴욕 증시는 미국 경기를 포함해서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감이 점증하면서 다우와 그리고 나스닥 양지수가 주초에 비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이동평균선, 중장기 이동평균선 밑에 주가는 역배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 뉴욕 증시는 장기 침체까지 우려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이번에 미국 패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대한민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6시 정도에 금리를 인상할 건지 동결할 건지 그게 결정이 난다 합니다. 그동안 금리 인상 여부를 두고 미국 시장 역시 큰 폭으로 빠지고 또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죠. 마이크론이 예상외로 실적이 잘 안 나오면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인 삼성전자와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낙폭을 키우면서 주가를 좀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자, 상당히 한 주에 두 개의 종목을 추천을 했단 말이죠. 전국민 전찬남 전국민 국민 추천주라고 해가지고 전통주라고 제가 지었어요. 전통주. 아무튼 지난주에 줬던 종목 중에 하나가 사마전기가 오늘 상한가를 갔단 말이죠. 그래서 상한가를 갔고 또 삼일제약도 지금 횡보 중인데 상한가를 갔으니까 사실 수익이 많이 났겠죠. 그냥 전주 종목에 대한 AS 부탁드립니다. 먼저 잘난 거부터 우리 시청자분들께 설명드리지 않고 삼일제약부터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일제약 같은 경우는 지난주 12월 19일 방송에서 죄송합니다. 12월 12일 방송이죠. 우리 시청자분들께 매수가는 22,000원에서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12월 12일이었습니다. 매수가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22,000원에서 22,000원에서 21,000원 사이 매수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차 목표가만 말씀드릴게요. 3차까지 잡았는데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24,000원에서 26,000원까지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 손절가는 19,500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솔직히 제약바이오 테마가 악재라고 즉 3재라고 할 정도로 아주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분들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셀트리온 헬스케어 분식회계 사태도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거래 재개는 됐지만은 다시 검찰 내사 수사 소식 그리고 최근에 동성제약 리베이트 의혹 사태까지 있어서 제약바이오 상황이 좋지 않지만은 현재의 주가는요 이런 악재들 즉 3재들이 모두 다 반영된 주가라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현재는 매수가 대비해서 뭐 마이너스 5%, 6%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더라도 저는 손절가 19,500원 제가 잡아드린 19,500원 오기 전까지는 홀딩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간 삼화전기 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화전기 말씀드릴게요. 지난주 똑같이 12월 12일에 3일 제약과 삼화전기 둘 다 공통되게 3자 들어가는 거 추천드렸는데 이 3일 제약은 현재 홀딩 중이고 삼화전기는 제가 우리 2차 이제 전기차 보자고 했죠. 전기차에서 제일 필요한 2차 전지 그리고 2차 전지 중에서는 이 SS라고 해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꼭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화전기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께 18,500원에서 12월 12일 18,500원에서 18,000원 사이 매수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23,300원에서 21,000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표가는요. 그리고 손절가는 17,500원으로 세팅을 해드렸어요. 근데 월요일부터 아까 시향 설명드렸던 것처럼 나스닥이 빠지니까는 지수가 밀림에 의해서 월요일에 손절가 이탈로 손절은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KW 트레이딩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이때가 기이다 싶어가지고 오히려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낮췄어요. 실시간으로. 즉 기업의 뭐 오너 리스크라든지 또는 기업의 뭐 문제가 있는 게 전혀 아니고 지수 밀림에 의한 하락으로 봤기 때문에 말 그대로 손절하자고 했지만은 저는 무슨 소리냐? 지금이 기회다 해가지고 오히려 추가 매수 시켜서 평균 단가를 훨씬 더 낮췄고요. 그리고 오늘 상한가 찍었을 때 아직 매도 안 했습니다. 내일 매도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 크게 수익 중이고요. 이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 대해서 추가적인 대응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죠. 앞으로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즉 테마라는 게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트럼프가 전기차 보조금을 제한했다고 해서 전기차 관련주가 크게 떨어졌는데 그래도 전기차 관련주 괜찮습니까? 라고 했죠. 근데 제가 그때 위기는 기회라고 했죠. 오히려 담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테마는 자율주행과 수소차가 시장을 주도했기 때문에 테마는 순환매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기차 관련주 봐야 된다 했고 전기차에서 필수인 에너지 저장 시스템 삼화전기 추천드렸고요. 앞으로는 저는 이 삼화전기가 주가가 더욱더 크게 저는 상승 나올 거라고 보고 하지만 우리는 어차피 방송 보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어차피 저점에서 잘 잡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끝까지 들고 가시는 것보다도 적정 수익권에서 수익 매도하고 다음 종목 매수하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저도 사실 방송을 같이 하고 또 저와 같은 팀이기 때문에 뭐 사실 뭐 나오는 종목들을 저도 진입을 합니다. 근데 오늘 상한가가 안착이 되는 걸 보고 상당히 와 대박이다. 생방으로 두 종목 정도인데 한 종목이 상한가를 갔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사실 축하를 많이 하면서 이제 방송에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생방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이번 주의 종목 추천 한번 봐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 뭡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전차남 전국민 공개 추천주는 바로 대북테마, 대북테마랑 그리고 대북 대선 정책주로도 분류되는 즉 복합테마인 동양물산이고요. 그리고 다음 추천주 같은 경우는 즉 두 번째 추천주죠. 이건 대북철도 테마인 부산산업입니다. 먼저 이 동양물산부터 시청자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동양물산 같은 경우 일단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양물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최근에 대선 정책주로 남선알미 우선주 그리고 남선알미 우선주 같은 경우가 원래는 대선
원래는 대북철도 테마였어요. 근데 이게 대북철도 테마로서 맨 처음 시세가 나왔는데 대선 정책주로 두 달 전부터 분류가 되면서 이게 즉 10,000원짜리 종목이 4만 원 이상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즉 400% 이상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렇다면은 대선 정책주로 남선 알미 우선주만 날아갔냐?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은 한송 네오텍 같은 경우도 특정 정치 테마, 즉 정책 대선주로 분류가 돼가지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차트를 길게 해서 보도록 할게요. 요 정도, 즉 1,310원 정도 했던 회사가 3,000원 이상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한송 네오텍만 있는 게 아니죠. 보혜양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혜양조 역시 원래는 두 달 전에 동전주였습니다. 근데 이게 3,000원 이상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왜? 대선 정책주로 분류가 돼서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동양물산만 얘기하면 되지 왜 다른 종목을 얘기하냐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동양물산에 대해서 동양물산이 얼마나 대단한 종목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한번 예시 차원차 예시가 필요해서 세 종목을 예시 드렸는데 이 동양물산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아주 과거에 유명한 대선 정책주였습니다. 즉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면은 2,000원 밑에서요. 최고 5,000원까지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2016년 하반기에서 2017년 상반기 대선 정책주로 분류돼서 정말 바닥에서 200%에서 300% 가까이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시장이 아주 어지럽습니다. 시장이 아주 어지러울 때 이 대선 정책주로 시장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데 지금 한송 네오텍이라든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송 네오텍이라든지 남선 알미 우선주라든지 또는 보혜양조를 잡는 것보다도 저는 아직 이 시작도 안 한 이 동양물산을 잡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서 우리 이번 주 전차남 전국민 공개 추천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즉 후속 대장주입니다. 어차피 즉 남선 알미 우선주, 한송 네오텍 눌림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것보다도요. 차라리 후속 대장주를 찾아서 매수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수익 내기도 크게 낼 수 있다 생각해서 동양물산을 오늘 전차남 전국민 공개 추천주로 선정하게 되었고요. 이제 한번 매수가를 우리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수가 같은 경우는 1,780원. 자, 말씀드릴게요. 이해되기 쉽게 그리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금일 종가가 1,770원입니다. 매수가 근데 모두가 잡을 수 있는 금액대를 드리는 게 매수가잖아요. 그래서 매수가는 좀 넓게 잡았습니다. 1,820원에서 1,780원 매수가로 잡았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번에 1차와 2차로 좀 나눠봤습니다. 이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입니다. 1,920원에서 2,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2,100원에서 2,200원으로 설정을 드렸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710원으로 세팅해서 우리 대선 정책주 매매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절가가 1,710원이면 상당히 손절이 짧은데, 그래도 승률 자체가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진입 자리를 줬을 때 그 진입가가 체결이 된다는 부분도 상당히 큰 장점이죠. 자, 대선 정책주 자체가 조금 어찌 보면 늦은 감이 있는데, 좀 늦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물론 이 대선 정책주가 지금 늦었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라고 실제로 질문 주시는 우리 회원분들도 즉 시청자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금리를 인상하든 동결하든 아직은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해소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저는 크게 다시 코스피가 2100을 돌파하고 코스닥이 700을 돌파할 거라는 생각보다도 오히려 좀 길게 박스권에서 행보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시장은 조금은 아직은 또 애매한 장이 계속되면서 시장의 수급이 정치 테마주로 즉 대선 정책 테마로 집중될 거라 판단되고 무엇보다도 지금
네, 실상 현재 행정부 지지율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지율도 좋지 않을 뿐더러 네, 내년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전당대회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바로 네, 이제 시장의 주로 테마는 대선 정책 테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정책 테마 중에서 가열된 종목을 하는 것보다 전혀 시작도 하지 않은 종목을 하는 게 좋다 판단돼서 동양물산을 추천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동양물산 네, 잘 기억하시고요. 매수가 매도가 네, 기억하시죠? 자, 두 번째 추천주는 무엇인가요? 이 두 번째 추천주, 네, 이 두 번째 전차남 전국민 공개 추천주는 대북 철도 테마로 정했고요. 이 철도 테마 중에서 부산 산업을 네,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산 산업 같은 경우는 올해로 볼게요. 네, 2018년 4월 달에 주가는 4만 원 정도밖에 하지 않았어요. 주가가 4만 원, 즉 네, 뭐 4만 원 미치였습니다. 하지만 네, 올해 네, 그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로 주가는 25만 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대북 철도 테마로 분류되고 얘는 400% 이상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산 산업이 왜 대북 철도 테마로 분류됐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철도 궤도 공사하는데 도상과 레일을 연결해주는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이 부산 산업 같은 경우는 정말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네, 정말 뭐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됐다 했을 때는 네, 정말 급락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네, 다시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된다 했을 때는 네, 다시 한번 2번 이상이나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대북 테마를 건든다는 것 자체가 아주 상황은 좋지가 않습니다. 왜? 계속 대북 테마, 즉 이번에도 네, 유엔에서 네, 인권 제재 들어갔잖아요. 인권을 또 발목 잡아가지고 북한을 제재한다 해가지고 지금 솔직히 대북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즉 네, 저번 주에 트럼프의 전기차 보조금 제한으로 인해서 전기차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삼화전기 추천을 드렸던 것처럼 즉 위기가 기회라고 했죠. 지금이 저는 눌림목, 즉 아름다운 눌림목 자리라고 봐가지고 이 부산 산업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차남 전국민 공개 추천주라고 해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산 산업의 이제 매수가를 한번 잡아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가 잡을 수 있는 금액대를 드리는 게 매수가 밴드이기 때문에 16만 5천 원에서 금일 종가는 16만 500원인데 넓게 잡겠습니다. 16만 5천 원에서 16만 원, 15만 9천 원 사이 매수가 밴드를 설정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요. 18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8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보고요. 손절가는 네, 15만 1천 원으로 설정해서 우리 대북 철도 테마인 부산 산업 매매하는 데 있어 리스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양물산과 또 부산산업 네, 이렇게 이번 주에 전국민 네, 전차남의 전국민 공개 추천주가 나왔습니다. 이거 좀 말이 너무 길어서 전공주로 하는 건 어떨까요? 네. 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전공주. 전국민 공개 추천주, 전공주. 주 같은데. 네, 연말인데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자, 우선 이번 주에 나온 종목은 이제 동양물산과 부산산업이고요. 네, 전주에 나왔던 삼화전기 같은 경우 상한가 안착을 했지만 한 번 더 저 홀딩을 하라는 AS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네. 정말 아까 처음에도 우리 머니투데이를 시청해 주시고 마테차 프로그램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날씨는 많이 따뜻해졌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아직도 한파하고 정말 얼어 죽을 것처럼 정말 추운 시장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루하루 매매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에요. 네. 하지만 인생사 이 호사다마라고 해서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주식시장 역시 하락장이 있으면 반등장이 있고 또 폭등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테마주 매매 같은 경우는 하락장이든 폭락장이든 폭등장이든 상관없습니다. 정말 올바른 정확한 정보와 그리고 정말 남들이 모르는 그런 테마주 매매 기법을 통해서 종목 선정하고 매매만 한다면은 어떤 시장이 와도 항상 수익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시청자분들께서 포기만 하지 마시고 끝까지 전차남 전국민, 전차남과 전국차남, 전국민 공개 추천주로
네, 매수하셔가지고 올 겨울도 따뜻한 겨울 한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찬한 전문가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고 싶은 분은 위에 번호 나오죠? 013-336-8288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자, 네, 전찬한 전문가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성의 해외 선물 시간입니다. 마홍일 대표께서 이 시간 직접 진행을 좀 해주실 텐데요. 자, 그 전에 간밤 뉴욕 증시 잠깐 살펴보게 되면 이 가파른 최근에 약세장 흐름을 이어가다가 어제 좀 강한 반등을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어느 정도 좀 급락을 하면서 그 상승폭은 줄어들면서 소폭 상승으로 주요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 하락은 역시 과도하다라는 심리가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장세 속에 또 우리 시장 속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 저희 강의 들으면서 공부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마성의 강의 오늘 좀 시작을 해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마홍일의 해주야. 네, 이름 같죠? 네, 해주야, 선영아, 지수야, 소해교야, 이런 식으로 이름 같은데 쉽게 여러분들이 수요일 저녁에 함께 우리 가서 해주야 보자, 재밌어 이렇게 얘기 나오게 하려는 의도로 만들었는데 좀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 마성의 해외 선물 시간에 대한 조회수가 좀 많이 좋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의가 많다고 해서 조금 더 쉽게 전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해외 선물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매니아층들은 계속하지만 신규로 접속하는 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료를 이렇게 준비했다가 이렇게 낮추고 조금 더 쉽게 설명하는 방향으로 좀 고쳤습니다. 네, 그런 부분. 뭔가 해외 선물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뭐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좀 뭔가 대중을 위해서 조금 더 쉽게 얘기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이번 주에 제가 전주에 얘기했었죠. 5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주에는 나스닥을 할 거다. 자, 5일에 대한 브리핑도 마지막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이고요. 지금 실시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왜? 장 끝날 시간 아니야? 3시 반이면 4시면 끝나는데 왜 해외 선물 지금 움직인다고 하지? 자, 해외 선물은 기본적으로 유럽장 또는 미국장에 거의 비슷하게 큰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대에 움직이는 주식시장의 시간대에는 되려 더 많이 움직이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퇴근하는 한 7시부터 해가지고 한 새벽까지 7시 정도가 한 유럽장이 한창 움직일 시간이에요. 네, 그때 많이 움직이고요. 또 한 11시 정도가 미국장이 이제 아침에 시작해서 한참 움직일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후 7시 또는 11시 이 정도에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한 6시 54분이죠. 이 시간대도 어느 정도 움직임이 막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장이 왜 끝났는데 이제 많이 움직인다고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장이나 유럽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해외 선물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나스닥은 뭐냐? 자, 나스닥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나라의 코스닥 같은 거예요. 미국의 코스닥 같은
그러니까 미국의 코스닥, 우리나라 코스닥 같은 게 미국의 나스닥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주들의 모임이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종합주가 지수, 뭐 다우존스 지수랑 뭐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종목들이 많지만 우량주 자체는 사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우량주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뭐 지수가 움직인다고 보면 되고요. 현재 일봉입니다. 일봉. 네, 일봉을 이제 캡처를 해온 거예요. 일봉이 여기서부터 쭉 내려왔습니다. 네, 첫 번째 방송 제가 해주야하고 첫 번째 방송에서 나스닥을 거래를 했을 때 만약 요 자리에서 이제 일목균형표인데요. 요 자리에서 매도를 지금 쳤고요. 이 자리에서 들어가면은 거의 수익이 나기 때문에 쳤고 들어가신 분들은 좀 들고 가세요라고 했으면은 요 자리에 매도라는 거는 떨어지는 거에 배팅한 거예요. 이게 올라가는 거에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분들은 떨어지는 거에 배팅하는 개념을 몰라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것만 사야 되니까. 근데 하지만 이 해외 선물이라는 것 자체는 올라가는 거에도 배팅할 수 있고요. 떨어지는 것도 배팅할 수 있어요. 배팅이라는 표현은 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올라가는 것도 진입할 수 있고요. 떨어지는 것도 진입할 수 있어요. 떨어지는 걸 여기서 살 경우에 왜냐하면 전반적인 그런 그 기술적 분석적으로 이제 매도를 나타내는 저항점이고 맥점이어서 들어간 분들은 좀 홀딩해 보세요. 들고 가 보세요라고 한 분들은 거의 2배 가까이 수익이 날 수 있는 변동성이 나왔고요. 현재 상황입니다. 어제 신저가를 갱신했습니다. 그만큼 어제 확 빠졌던 거죠. 네, 자, 왜 빠졌나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선은 해외 선물에 있어서는 어떤 왜가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그냥 앞으로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기술적 분석이 가장 중요해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차트를 보는 건데 차트를 잘 보기만 해도 여러분도 아주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돌발적인 악재들은 사실 있죠. 돌발적인 악재들은 전 세계가 알만한 갑자기 그 북한의 수장이 죽거나 네, 돌아가시거나 뭐 이거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죽거나 아니면 또는 대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막 바뀌거나 이런 전 세계적으로 뭔가 이슈 이런 거 말고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해외 선물에서 나스닥 다우존스가 엄청나게 빠졌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 클린턴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하고 알고 투자를 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되니까 순간적으로 네, 거의 사이드카까지 발생될 정도로 엄청나게 폭락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브렉시트 투표할 때요. 브렉시트가 이거 진짜 되냐 안 되냐 말이 많았을 때 브렉시트가 확정되는 그 순간에 이거 진짜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이 EU를 탈퇴하는 게 국민투표로 나온 그 결과가 나오는 시점으로 시장에 이 나스닥 지수는 하한가를 기록했어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누가 봐도 이거는 큰일이다 싶은 거에는 크게 반응을 하는 거고요. 갑자기 주식에서 나오는 돌발 악재, 뭐 CEO가 배임행을 했다 등 갑자기 어떤 기밀 유출을 했다 등 이런 돌발적인 악재는 별로 없는 게 해외 선물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으로 봐도 큰 문제가 없는데요. 기술적으로 봤어도 상당히 어떤 이런 움직임을 예측을 하지 어떤 그 정보들, 뉴스들이 있지 않아도 이 차트만 보고 거래해도 사실은 수익 내기 상당히 좋습니다. 네, 변동성도 좋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도 기본적인 부분들, 기본적 분석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자, 우선 증시 주요 포인트를 한번 봐보면은 다 하는 얘기예요. FOMC 경계를 했다. 자, 제가 이거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FOMC가 뭐든 여러분들은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 내가 들어간 게 수익이냐 손실이냐 이것만 관심이 있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래하는 창에서 빨간색이어야 좋고요. 또 아니면은 짜증이 나요. 분석을 해가지고 맞췄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입을 해서 수익이 나야 좋죠. 저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저는 생방송에서, 여기 지금 생방송이거든요. 지금 6시 59분 01초. 네, 생방송 맞죠? 네. 생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생방으로 거래를 해서 성공을 한 4번 정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거든요. 2천만 원 넣고 150 수익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감할 진짜 직접적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증권 TV에서요. 네. 자, 그 정도로 생방에 대한 그런 이점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기본적 분석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1주, 2주 지나가면 지금 이 기본적 분석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한테 의미가 없거든요. 네, 이미 다 지나간 부분이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 현재 FOMC를 경계한다. 자, 이거 쉽게 설명을 하면 지금 현재 페드의 의장 자체는 그 비둘기파,
네, 비둘기파입니다. 비둘기파라는 건 뭐냐면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어요. 여기를 할 때는 여러분이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매파. 이거 글씨 쓰지 말고 제 이름 제 목소리 들으세요. 비둘기. 자, 그냥 여러분들 기억할 때 매파라 함은 뭐 트럼프 같은 경우 매파죠. 왜냐하면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하고요. 시장에 무언가 그 틀을, 패러다임을 깨는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입니다. 강력한 정책으로 뭔가 시장 영향을 팍팍팍 주는 사람을 매파라고 하고요. 비둘기파는 평화, 딱 봐도 평화죠. 평화의 상징, 피스. 네, 이렇게 피스. 네. 뭔가 평화적으로 해서 뭔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게 비둘기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페드의 의장은 매파일까요? 비둘기파일까요? 자, 출신이 있어요. 출신이 이제 버냉키부터 쭉 자는 앨런부터 쫙 이제 제롬 파웰까지 내려오는데 이 출신 자체는 사실은 비둘기파입니다. 비둘기파. 네, 비둘기파라는 거는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최대한 스무스하게 넘어가려는 정책을 결정하는 파예요. 매파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지금 페드의 의장을 이제 대통령이 이제 딱 부임하거든요. 그때 저는 트럼프는 굉장히 큰 매파를 부임할 줄 알았는데 그 비둘기파를 부임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장난 아닌 그런 뭔가 계산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뭔가 우려를 했던 부분은 생겼어요. 비둘기파, 상당히 평화적인 정책들로만 나올 줄 알았던 현재 페드의 의장이 상당히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감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금리를 인상하면 시장은 빠져요. 쉽게 이제 금리를 인상하면 돈이 은행으로 몰려서 주식 투자나 위험 투자에 대한 돈들이 은행으로 몰려서 돈이 빠져요. 뭐 신흥국들은 빠지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경제학적인 설명은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더 쉽게 뭐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고요. 그냥 뭔가 금리를 올리면 시장은 빠지는구나.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이런 해외 선물 투자하는 사람이죠. 뭐 시장 자체가 하방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렇다면 비둘기파인데 굉장히 강력한 시장의 모습이 보였어요. 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시장에 영향을 준 거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간다는 부분들이 자꾸 나왔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페드의 의장은 금리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인상을 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조금 천천히 가겠다고 말할 것인가를 보고 이제 우리는 판단을 해야 돼요. 자, 지금 현재 이 순간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의 생각은 주관적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주관적인 저의 생각을 전문가로서 말씀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출신이 비둘기파인 현재 페드의 의장은 그래도 경제 충격을 적당히 주는 식으로 금리 인상을 조금 더 강력하게 가기보다는 조금 천천히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시장은 지금 라인에서는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인 분석을 봤을 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적인 부분 봐볼게요. 유럽에 보면은 지금 유럽에 대한 불확실성의 악재라고 하는데 자. 영국이 브렉시트를 한 건 알죠? 네, 자, 영국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리바이벌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논의를 하면서 뭔가 또 유럽적인 악재가 전 아시아, 전 세계에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 나온 재료고요. 뭔가 특별한 돌발 악재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유동성,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건 시장에 돈이 많이 돈다는 거예요. 시장에 돈이 조금 더 돌고 그냥 뭔가 매수세가 나오면 이건 그냥 미쳐지는 거예요. 별거 아니기 때문에 사실 큰일이지만 이걸 가지고 너무 바들바들 떨 필요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페드 의장의 성향과 이 성향으로 어떤 판단을 할지를 예측해가지고 시장에 진입을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땐 지금은 단기적으로 뭔가 근위적인 부분을 조금 속도를 완화시키는 모습들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시장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나스닥 많이 빠졌지만 지금은 약반등을 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연준의 금리 인상 이분이 이제 이분이 이제 우리 페드 의장인데 굉장히 눈을 부릅뜨고 계시지만 네, 자.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그대로 DNA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 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은 나중에 나올 거라 예상을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패러다임은 하나의 그 패턴인데 패턴이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틀릴 수도 있겠죠. 완전 비둘기파적인 모습으로 나왔지만 완전 매파로 사람들은 기억되는
미래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비둘기파랑은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자기 밑에 데려온 그 여러 가지 위원장들이 그래도 비둘기파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뭔가 스스로 매파적인 아주 강력한 시장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해도 밑에서 반발이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매파적으로는 뭔가 밀어붙이지 못할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유가적인 부분들 사실 유가는 엄청나게 빠졌어요. 46달러 초반대까지 찍었습니다. 저는 50달러가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았고요. 50달러가 깨지면은 좀 손절을 하려고 했어요. 손절했습니다. 와우, 깔끔하게 손절했어요. 하지만 중간에 수익 구간을 많이 줬었기 때문에 뭐 팔고 사고 해가지고 여기는 손절을 했는데 자 유가가 왜 이렇게 빠져라고 물어보면은 공급 과잉 뭐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계속 생산을 하고 야 이란 쪽이나 이제 오펙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야 이제는 가격을 단합해서 오일로 먹고 사는 건 조금 우리가 제재할게. 그냥 오일 가격 안정화시키자. 말이 안정화지. 더 빼자. 그냥 바닥 찍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것도 주관적인 분석으로는 지금 46달러까지 온 거는 사실은 76달러에서부터 46달러까지 온 거는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예요. 거의 그냥 오일 가격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반토막 가까이 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오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원화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세력과 돈이 움직되어 있는 하나의 상품이거든요. 네, 그 해외 선물 상품이 이 오일이라는 게 반토막까지 내려왔다고 이게 쭉 빠졌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그 금융시장의 싸움의 어떤 결말이거든요. 사실 너무나 매도세가 엄청나게 이겨버린 거죠. 자, 하지만 이 상황에서 더 내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지금 좀 과하게 어떤 매도 특정한 세력이 엄청난 돈으로 밀어붙여서 내려왔다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응축하고 있던 매수자의 힘은 분명히 들어올 것이고요. 사실 오일에 관련된 거는 오펙에 속해져 있는 여러 중동 국가들의 힘은 어마어마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금들이 응축돼서 뭔가 이제 시작하자라고 들어올 타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라인은 오일은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이제 차트로 얘기도 하겠지만 차트적으로 봐도 상당히 반등력이 큰 구간이거든요. 자, 지금 오일은 뭔가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많이 빠지긴 했지만 이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현재 앞으로의 흐름이 중요한 건데 앞으로의 흐름은 현재 바닥 라인에서 반등을 나와도 적게 나온 게 아니라 크게 나올 만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연준도 비둘기파적인 모습들이 나올 만한 시기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가격 자체도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호재에도 더 크게 반응할 수 있는 유가의 모습이면 유가는 현재 앞으로 지금 가격보단 더 위로 올려칠 가능성이 높아서 현 가격 라인에서 매수를 추천드리고요. 손절 한 100틱 가까이, 100틱 정도 깨지면 사실 한번 잘라주면 괜찮아요. 100틱 정도 가까이 잡고 지금 현재 들어가서 한 400~500틱 정도는 무난하게 진입이 가능한 라인이지 않나라고 유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분석과 좀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현재 나스닥 주요 포인트는 이제 넷플릭스가 뭐냐? 뭐 애플이나 아마존 들어봤죠? 네, 기술주 중에 대표 기술주인데, 애플, 아마존은 많이 들어봤는데 넷플릭스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우리가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건데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 거의 아마존 수준의 그런 규모예요. 이제 자 그만큼 기술주에서 큰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엄청나게 5% 이상 빠졌습니다. 네, 이거는 거의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현대차 이런 것들이 5% 빠졌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우량주예요. 우량주가 쫙 빠지면 어때요?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커지죠. 야, 이게 왜 이렇게 빠져?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 봐도 이게 데드크로스야. 와, 큰일 나겠는데? 해가지고 또 추가적인 투매들이 나와가지고 현재 나스닥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뭔가 특별 우량주들의 안 좋은 그런 차트의 모습, 그 폭락의 모습으로 같이 끌어져 내려졌다라고 저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 우려해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대표 기술주예요. 그래가지고 하지만 이로 인해서 투매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은 상승할까 하락할까 여러분 찍어보세요. 자, 사실 제가 찍든다면은 지금부터는 한 주 정도는 상승을 하지 않을까.
저는 한 표 합니다. 자, 하락? 뭐 사실 하락이라는 부분 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한 주에 한 번씩 제가 방송을 하죠. 이번 주에는 그래도 단기 상승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방금 얘기한 것 지금 여러분들 제가 초보자가 들어도 어렵지 않게 얘기를 했어요. 자, 현재 나스닥 지수는 어떻게 보면 현재 종합주가 지수인데 연준의 페드의 결정에 대한 우려심은 현재 페드는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둘기파적인 면모를 받은 DNA이기 때문에 뭔가 완화적인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뭐 중미 무역 전쟁도 지금 여러 가지 협상 결의를 보면 좋은 모습으로 가는 모습이 보인다. 이것도 결국 어느 정도 좋게 해결이 될 거다라는 저희 예측. 그리고 현재 뭐 오일 같은 경우도 이미 많이 빠졌지만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금 응축된 모습들이 나오는 거는 예전에 오일 쇼크 때도 그렇고 한번 쫙 빠지면 또 오를 땐 쫙 올라요.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나올 거다라는 저의 패러다임을 분석한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오일이랑 나스닥에 대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자, 지금 여러분에게 해외 선물 종합 차트 딱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자, 이거. 우선 오일 같은 경우는 현재 46점, 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46.54입니다. 네, 이거는 지금 1월, 그러니까 물이 이것도 있어요. 물이 1월 물인데 1월 물은 지금 거의 만기가 얼마 안 남아서 다음 물로 넘어가야 됩니다. 네, 자 다음 물로 넘어가면은 46.9. 네, 멀물에 따라 가격이 좀 달라요. 자, 지금 현재 일봉이에요. 일봉 하루에 봉 하나 76.40부터. 자, 엄청나게 빠졌죠. 이거 그냥 빠진 게 아니에요. 76.46부터 46.11까지 빠졌습니다. 네, 제가 말했죠. 거의 반으로 접혔다고요. 네, 자, 이게 그러니까 오일이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안 쓰고 진짜 트럼프가 누르고 해도 오일 자체가 없어질까요? 주식은 상장 폐지가 되죠. 오일은 제가 화건하건대 제가 늙어서 생을 다하는 날까지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네. 그만큼 뭔가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원자재 중에 하나가 기름이에요. 이제 기름은 꼭 차에만 쓰는 게 아니에요. 보일러도 떼고 그리고 공장도 돌리고 여러모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중동에 쌓여있는 이걸 가지고 뭔가 계속적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중동의 움직임들은 끝까지 있을 겁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현재 이렇게 많이 빠진 상태에서 제가 이 자리가 저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번 손절을 했지만 자, 이거를 제가 주봉으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자, 원래 해외 선물 주봉으로 왜 보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자, 주봉으로 보시면 제가 지금 현재 가격은 쭉 가면 요때 자 2017년도 때 찍었던 저점 라인을 정확하게 찍은 라인입니다. 자, 원래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냐. 자, 어떤 자리에서 여기서부터 얼마나 올랐냐면요. 말 그대로 고점까지, 최근에, 올해 나왔던 이 고점까지 2배 가까이 오른 거예요. 쫙. 요 라인에서 여기까지 올렸을 때 그냥 올랐겠어요. 뭔가, 이제 자금력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돼서 올라갔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오른 건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뺐지만 요 가격은 또 2017년도에 나왔던 저점과 유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갑자기 반등이 나온다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쭉. 자, 원래 저는 반등의 법칙이 있는데요. 이거 부분은 제가 나중에 특강 때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반등의 법칙을 보면은 우선 떨어진 거의 절반을 회귀를 합니다. 62점 라인까지는 네, 회귀를 했다가 다시 여기서 맞고 빠지더라도 우선은 절반을 회귀한다 하더라도 60이면은 2,000틱이면 여러분의 계좌가 2배가 납니다. 네, 그 정도로 큰 폭의 하락이 나와도 상승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현재 매수 구간이에요.
제가 해외 선물은 기술적 분석만 잘해도 사실 수익이 난다고 했습니다. 자, 기본적 분석을 너무 믿다 보면은 정말 매매가 꼬이기 쉬운 게 해외 선물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일은 지금 현재 매수 구간이다. 주봉으로 봐도 그렇구나라고 체크하면 되고요. 나스닥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초보자들도 따라하기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지금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우선 나스닥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그때 5일의 고점과 비슷하죠. 라인에서 쭉 지금 일봉이에요. 현재 이제 하는데 자, 최근 나온 나스닥의 저점 라인과 지금 맞물린 다음에 반등을 조금 오늘 양봉을 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자, 저점 라인에서 반등을 했던 또의 저점, 기술적 말 그대로 쌍바닥이라고 하죠. 쌍바닥, 쓰리바닥 너무 지겹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겨운 게 잘 맞으니까 지겨운 걸 외우세요. 해외 선물도 쌍바닥은 상당히 잘 맞아 떨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주봉으로 쌍바닥, 이건 일봉으로 쌍바닥인데 그냥 이게 기술적 분석으로도 사실 이 자리는 매수 자리예요. 손절은 요 가격에서 백틱에다가 주면 됩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보면은 거래량도 터졌어요. 자, 해외 선물에서 거래량이 무슨 의미냐? 자, 뭔가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면은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자, 돈이 들어왔고 나타났고 현재 나스닥은 매수 라인이다라는 거랑 또 오일도 현재 매수 라인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기본적 분석 너무 믿지 마시고요. 기술적 분석을 좀 더 알아야지 더 수익이 잘 난다고 저는 꼭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선 지금 나스닥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나스닥은 사실 나스닥에 나오는 일봉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의 모습과 비슷해요. 그래서 나스닥 분석을 좀 더 하면은 미국 장이 하루 전날 열리잖아요. 자, 하면은 다음 날 우리나라 장이 열릴 때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싱크로율이 한 90% 정도는 맞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거 나스 뭐하러 봐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증권사 그냥 해외 선물 계좌 하나 트셔서 지금 이게 나스닥 차트나 뭐나 이런 거는 그냥 검색만 해봐도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거래를 안 하시더라도 차트를 한번 봐보시는 분 걸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오늘 저는 생방송에 얘기했습니다. 나스닥 매수 그리고 오일 매수를 추천드리며 적어도 한 주는 상승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손절 한번 잡아보시고요. 자, 오늘은 나스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전반적으로 해외 선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여러 가지 강의들을 해드렸습니다. 네, 쉽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나 마홍일 대표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은 윗 번호로 전화 주시면은 그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성의 해외 선물 시간이었습니다. 미국 FOMC 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 미국 시장과 그리고 유가 급락의 이 관계성에 대해서 오늘 이 마 대표님이 강의를 한번 해주셨는데요. 자, 대표님 다음 주에도 유익한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홍일의 해주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FOMC 회의를 하루 앞두고 투자 심리가 아무래도 좀 살아나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를 통한 이런 금리 동결 재차 요구를 했지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그렇게 얼어붙은 모습인데요. 이 부분적으로 미국의 연방정부 폐쇄 가능성 그리고 셧다운 우려가 지속되면서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이 상승장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갖고 있지만
있지만 투자 심리 여전히 좀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 이 기관의 매수세가 아무래도 지수 올린 만큼 내일도 좀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분들 저희 무료 상담 이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자, 전화번호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홍일의 해주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